세 개의 왕자가 동시에 무너진다. 2025년 가을 베이징 자금성 앞에서 한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년 1월 땅이 갈라지고 세 명의 왕이 바다를 건넌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14살 소년의 망상점으로 여겼죠.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아시아 곳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의 급작스러운 퇴장,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보였던 체제의 균열, 그리고 바다 건너로 떠나는 한국 편들이 모든 징조의 시작점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천혜의 스성산골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년, 2016년 이 아이가 남긴 예언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천혜의 영은 2008년 스천 대지진이 일어나기 정확히 3개월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울부짖고 산이 무너진다. 수만 명이 돌무더기 아래 갇힌다. 당시 그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말을 미신으로 치부했죠. 하지만 2008년 5월 12일 규모 8의 강진이 스천성을 강타했고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그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화를 내고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삼킬 것이다. 수십만의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4살 아이가 무슨 예언이냐고. 그런데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에서 규모 9.1의 이래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습니다.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혜의 말은 또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1년 그는 또 하나의 경고를 남겼습니다. 고미돼지를 물어뜯는다. 들판에 붉은 피가 흐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는다. 사람들은 그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문 러시아였고 돼지는 우크라이나를 상징했던 겁니다. 그의 예언은 늘 정확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3년 그는 비공식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베이징 외곽의 한 시설에서 특별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그의 말을 기록했고 분석했으며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바로 중국 자신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가을 그는 처음으로 한반도를 언급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솟아오른다. 천년의 중심이 무너지고 작은 섬이 새로운 빛을 받는다. 중국 당국은이 말을 즉시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산은 중국을 뜻했고 작은 섬은 한반도를 가리쳤습니다. 천년의 중심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이라는 제국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이 예언은 절대 외부로 흘러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비밀은 새어 나가기 마련입니다. 2025년 초넷 커뮤니티에 한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천혜의 말했다. 2026년 1월 세 개의 왕자가 동시에 비워진다. 왕들은 바다를 건너 낯선 땅으로 떠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감옥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수백만 명이 읽었으며 중국 정부는 즉시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미래의 예고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다가올 운명의 경고일까요? 천혜는 말합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할 뿐이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며 모든 것은 반복되고 되돌아온다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2026년의 모습은
이미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반복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천회의 본 2016년에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 명의 왕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왜 왕자에서 끌려 내려와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아시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다음 장에서는 전회의 예언한 지도자의 몰락과 그 이후에 펼쳐질 혼란의 시작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왕자는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천회의 늘 강조했던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이 일어나 무너졌으며 권력자들은 등장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일어날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왕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왕좌 자체가 사라진다. 2025년 12월 그는 비공개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개의 용이 동시에 추락한다. 하나는 동쪽 큰 땅에서, 하나는 남쪽 작은 땅에서. 그들은 바다 건너 독수리의 땅으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중국 관리들은 경악했습니다. 동쪽 큰 땅은 중국을, 남쪽 작은 땅은 한국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땅은 명백히 미국이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2026년 초 아시아 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동시에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퇴진도 평화로운 이양도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천혜의 말합니다. 미국이 손을 뻗는다. 그 손은 부드럽지 않고 거칠며 용의 목을 움켜준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압력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예언이 나온 시점입니다. 25년 하반기 국제정세는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 분쟁을 넘어 군사적 긴장으로 번쩍 한반도에서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여론은 분열되었고 권력은 흔들렸으며 사람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천혜의 예언은 하나의 이정표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명지는 감옥이 된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떠나지만 도착한 곳에서 철창을 만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권력에서 쫓겨난 지도자들이 망명을 선택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회의 예언은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 법적 구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성된 것이며 자유의지가 아니라 강제에 의한 것입니다. 2016년 1월이라는 시점도 의미심장합니다. 해가 시작되자마자 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변화가 오래 준비되어 왔음을 뜻합니다. 마치 댐에 가고 또 가다가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처럼 2016년 1월은 그 임계점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됩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예언도 충격적입니다. 선혜용은 말합니다. 남쪽 땅의 지도자는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다. 사람들은 배신감에 분노하고 광장은 함성으로 가득 찬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망이 아니라 신뢰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지도자가 했던 모든 약속, 모든 발언, 모든 정책이 허구로 판명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지도자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천혜. 이용은 직접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동쪽 큰 땅의 용은 붉은 별 아래 앉아 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쪽 작은 땅의 용은 푸른 깃발을 들었지만 깃발은 찢어진다. 한국의 지도자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 하나가 북쪽 어둠 속에 숨어 있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북한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명의 용이 동시에 추락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권력 구조 전체가 재편된다는 의미입니다. 천해의 이용이 이를 두고 800년 만에 대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800년 정골 제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 중국은 줄고디 지역의 중심이었고 한국은 그 주변부에 위치했으며 일본은 섬나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이 모든 구도가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이 시기를 두고 운명의 교차점이라 부릅니다. 한무당은 말합니다. 들이 새로운 질서를 명한다. 오래된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또 다른 점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몰락은 고통스럽지만 그 후에 올 변화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 명의 지도자가 동시에 무너진다는 예언은 단순한 개인의 실각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떠난 후인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천혜에 예언한 중국의 추락과 한국의 부상, 그리고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동아시아 권력 구도의 완전한 역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산이 무너지면 바다가 솟아오른다. 이것은 천혜 이용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설명하며 가장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은 거대한 산처럼 아시아의 중심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5000년 역사, 14억 인구, 세계 2위의 경제 규모, 누구도 중국의 위상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혜은 말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무너질 때 더 큰 소리를 낸다. 2025년 중국 경제는 이미 심각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법을 붕괴, 청년, 실업률 급증 지방 정부의 재정 파탄.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천혜이 2023년에 이미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붉은 용의 배가 썩어 들어간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이 말을 억압했고 그를 감시했지만 예언은 이미 퍼져나간 후였습니다. 이 16년 중국은 3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는 정치적 공백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면서 권력 구조 전체가 마비됩니다. 흑의 구도는 불분명하고 닥파벌은 서로를 견제하며 중앙정부의 명령은 지방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의 이용은 이를 두고 머리가 잘린 용은 꼬리만 미친 듯이 흔든다고 표현했습니다. 둘째는 경제 붕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고 은행들은 연쇄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외국 자본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은 중단됩니다. 실업자는 거리에 넘쳐나고 공장은 문을 닫으며 물가는 치솟습니다. 천혜에 말합니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위해 줄을 서고도는 종이 조가리가 된다. 셋째는 사회의 분열입니다. 소수 민족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이 다시 불붙고 홍콩과 대만은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내륙과 해안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천혜의 용은 이를 두고 용의 몸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완전히 무너질까요? 천혜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산이 무너져도 흙은 남는다. 다만 그 모습이 달라질 뿐이다. 즉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상과 영향력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지켜온 아시아 중심지의 지위는 영영 잃게 되고 세계 강대국의 자리에서도 밀려나게 됩니다. 한편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 나라가 떠오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천에 이영은 한국을 두고 작은 섬이라 불렀지만 실제로 한국은 섬이 아닙니다. 그가 섬이라 부른 것은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고립되어 있다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중국의 속국 일본의 식민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현장, 한국은 늘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혜이 말합니다. 작은 섬이 빛을 받는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보물이 세상에 드러난다. 2026년 중국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가치관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K-팝, K-라마, K-무비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은 어느 나라보다 성숙했습니다. 천의 이후은 이을 두고 씨앗은 오래 전에 뿌려졌다. 이제 싹이 뜨겁고 지필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중국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미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물론 영토나 인구로 보면 중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혜은 말합니다. 크기가 힘이 아니다. 방향이 힘이다. 한국이 제시하는 가치관, 한국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한국이 보여주는 회복력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목합니다. 중국의 청년들은 절망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일본의 청년들은 정체된 사회에서 벗어나 한국을 동경하며 동남아시아의 청년들은 한국을 꿈에 목천에 이영은 이를 두고 작은 섬이 등대가 된다. 모든 배가 그 빛을 따라 모여든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천의 이용은 경고합니다.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위험도 커진다. 자만하면 다시 무너진다. 한국이 중국의 전차를 밟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하며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책무입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의 이동은 늘 있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 국가들이 부상했으며 대형 제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도 그 이동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륙에서 반도로, 오래된 권위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천의 이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바다가 솟아오르는 소리는 고요하다. 그러나 고요한 것이 더 강하다. 중국의 몰락은 전 세계가 목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상은 조용히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대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중심이 탄생하려 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준비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천혜의 예언한 12만 명의 청년 그들이 2026년 1월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2만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다. 천혜의 이 숫자를 처음 언급한 것은 2024년 범위였습니다. 2026년 세첫1만 명의 젊은이가 광장에 모인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고 깃발을 흔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세상을 바꾼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만 명이 모이되 시위도 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천혜의 용이 이 12만 명을 두고 새벽을 여는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기존 체제에 분노하지만 파괴를 원하지 않고 변화를 갈망하지만 폭력을 거부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혁명을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연결되고 조용히 협력하며 조용히 실천합니다. 26년 1월 1일 서울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광화문, 광장, 한강공원, 대학로, 홍대거리. 그들은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피켓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저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론은 처음에 이것을 단순한 집회로 보도했지만 곧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12만 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천혜음은 말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에서 버려진 자들이다.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빚제, 시달리는 대학생 꿈을 포기한 예술가, 지쳐버린 직장인, 기존 사회가 약속했던 성공의 사다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천혜에 말합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눈다. 이 12만 명은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의 공간을 함께 사용합니다. 돈이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입니다. 소유가 목표가 아니라 경험이 목표입니다. 영성을 중시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천혜에 말합니다. 그들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다. 정상, 요가 자연과의 교감, 예술적 표현이 이 12만 명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서로 나눕니다. 그들은 소비로 행복을 채우지 않고 연결을 만듭니다. 2026년 1월 이들이 모였을 때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해산시킬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고 질서를 위협하지 않았으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12만 명은 광장에서 내려와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상점을 고치고 버려진 공간을 정리하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이 해냈습니다. 천혜에 말합니다. 권력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조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본부도 없으며 규칙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천의 영혼이를 두고 벌집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각자가 독립적이지만 전체를 위해 움직이고 각자가 자유롭지만 서로를 배려합니다. 이 움직임은 한국을 넘어 퍼져나갑니다. 일본에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젊은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똑같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들도 광장에 모이고 그들도 서로를 돕고 그들도 새로운 방식을 실천합니다. 천회의 말합니다. 물결은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바다 전체를 움직인다. 무속인들은 이 12만 명을 두고 하늘이 보낸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예언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세 젊은이들이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이은다. 하지만 그것은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평화로운 전환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대립이 아니라 화합입니다. 26년 2월이 되자 이 움직임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기업들은 경쟁 대신 협력을 말하기 시작하고 학교들은 성적 대신 인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성장 대신 행복을 정책 목표로 삼습니다. 12만 명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전체 시스템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천혜은이 12만 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 새로운 사회의 기초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민중입니다. 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전에 이 본 12만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에너지이며 낡은 질서를 대체할 가능성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천혜에 예언한 사회적 소멸 2016년 1월 한 인물이 맞이하게 될 영적 죽음의 의미와 그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천혜은 2016년 1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으되 죽은 자가 된다. 심장은 뛰지만 이름은 지워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회적 소멸, 이것은 물리적 죽음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이 모든 기록에서 지워지고 모든 대화에서 사라지며 모든 기억에서 삭제됩니다. 그는 여전히 숨 쉬고 있지만 사회는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혜 이용은 이를 두고 산 자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2016년 1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한 인물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 처벌도 아니고 물리적 격리도 아닙니다. 대신 집단적 거부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고 언론은 더 이상 그에 대해 보도하지 않으며 역사는 더 이상 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천혜 이용은 이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남겼습니다. 그는 한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즉, 이 인물은 과거의 권력이나 명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말을 믿었으며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1월 진실이 폭로됩니다. 그가 했던 약속은 모두 허언이었고 그가 보여준 업적은 모두 조작이었으며 그가 내세운 가치는 모두 위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감에 분노하고 실망해 절망하며 배신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지우기로. 사회적 소멸은 법으로 명령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방송사는 그에 대한 과거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출판사는 그가 쓴 책을 절판시키며 박물관은 그와 관련된 전시물을 철거합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집니다. 천혜 이용은 말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다. 자정이다. 사회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거짓으로 얼룩진 과거를 지우고 진실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인물은 희생양이 됩니다. 살아 있지만 죽은 자로 취급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기억의 저주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반역자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우고 그의 동상을 부으며 그의 업적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소련에서는 숙청당한 인물들의 사진이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2026년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천혜은 경고합니다. 지우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야 한다. 인물 사회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거짓을 말했는지, 왜 사람들이 그를 믿었는지, 왜 진실이 드러나지 못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일은 반복됩니다. 무속인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영혼의 심판이라 부릅니다. 한점 술가는 말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49일 후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죽은 자는 즉시 심판을 받는다.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살아생전에 갚는다. 또 다른 무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 뒤에 수많은 공범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명만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것이 집단의 폭력이다. 26년 1월 이후 사회는 변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조건 믿지 않고 더 이상 쉽게 따르지 않으며 더 이상 맹목적으로 열광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배신이 전체 사회의 백신이 된 것입니다. 천혜은 말합니다. 고통은 가르침이다. 상처는 교훈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소멸된 그 인물은 어떻게 될까요? 천혜웅은 말합니다. 그는 홀로 남겨진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고독 속에서 그것은 감옥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가 맞이하게 될 고독은 그 어떤 처벌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 하지만 천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멸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누군가는 다시 기억할 것이다. 그때 진정한 심판이 시작된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지워진 기록도 언젠가는 복원되고 잊혀진 이름도 언젠가는 불리며 사라진 존재도 언젠가는 다시 평가됩니다. 그때 그는 악인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희생자로 동정받을까요? 그것은 역사가 결정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회적 소멸은 개인의 비극이지만 동시에 사회의 성찰입니다. 우리는 왜 그를 믿었을까요? 왜 그의 거짓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왜 진실은 늦게 드러났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천혜에 예언한 2026년 3중위기 1997년을 넘어서는 경제정치 사회의 복합 붕괴와 그 속에서 기존 시스템이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기는 혼자 오지 않는다. 천혜의 가장 강조한 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재앙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겹치면서 발생했습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도 단순히 경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무능, 사회적 부패, 국제적 압박이 모두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천혜용은 말합니다. 26년은 1997년보다 더 심하다. 첫 번째, 위기는 경제입니다. 전에 2024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종이를 움켜쥐지만 그것으로 빵을 살 수 없다. 2026년 세계 경제는 동시 다발적 붕괴를 맞이합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중국의 부동산 붕괴, 유럽의 재정 위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급감하고 자동차 판매는 추락하며 조선업은 주문이 끊깁니다. 대기업들은 구조 조정을 시작하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으며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선택합니다. 천혜은 말합니다. 일자리가 증발한다. 사람들은 일할 곳을 찾지만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다. 실업률은 20%를 넘어섭니다.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합니다. 거리에는 구직자들이 넘쳐나고 고시원에는 취업 준비생들이 빼곡히 들어차며 식당에는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천혜 이용은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 굶주림이라 불렀습니다. 북한처럼 아사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영양실조와 정신적 고통은 만연합니다. 금융 시스템도 흔들립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며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시달립니다. 정부는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천혜은 말합니다. 물을 부어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결국 다 빠져나간다. 두 번째 위기는 정치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도 따라 무너집니다. 2016년 1월 지도자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후계 구도는 불분명하고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정부는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천혜에 말합니다. 배는 침몰하는데 선장과 선원들은 서로 싸우기만 한다. 국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예산은 편성되지 않으며 정책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각 정당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국민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천혜 이용은 이를 두고 정치의 죽음이라 불렀습니다. 제도는 남아있지만 기능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지방정부도 혼란에 빠집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는 내려오지 않고 예산은 끊기며 공무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권을 선언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중앙과 단절하며 일부 마을에서는 독자적인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천혜 이용은 말합니다. 나라는 하나지만 움직임은 따로따로다. 세 번째 위기는 사회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마비되면 사회도 붕괴합니다. 2026년 한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세대와 세대지역과 지역 이념과 이념 모든 균열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천혜응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는다. 각자 도생만 남는다. 범죄율이 급증합니다. 절도, 강도, 사기, 생존을 위한 범죄가 일상화됩니다. 경찰력은 부족하고 사법 시스템은 마비되며 교도소는 넘쳐납니다. 천혜 이용은 이를 두고 법이 힘을 잃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규칙은 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고 처벌은 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도 악화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률 증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현재의 고통에 시달리며 과거의 실수를 후회합니다. 천혜에 말합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더 많아진다. 이 삼중 위기 속에서 기존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없고 기업의 전략은 통하지 않으며 개인의 노력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천혜 이용은 이를 두고 오래된 지도로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국제통화, 기금이 구제 금융을 제공했고 국민들은 금모기 운동으로 단합했으며 기업들은 구조종으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국제사회도 자기 문제로 바쁘고 국민들도 더 이상 희생할 여력이 없으며 기업들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천혜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아래에서 시작돼야 한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기업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이 시기를 두고 대전의 진통이라 부릅니다. 한 무당은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면 고통이 따른다. 2026년의 위기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준비다. 또 다른 점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와 같은 글자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앙도 될 수 있고 도약도 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2026년 삼중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울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천혜이 제시한 해법 공동체의 구원과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 연결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천혜의 말은 많은 사람을 당황시켰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고쳐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천혜 의원은 말합니다. 2016년에는 다르다. 위에서 내려오는 해결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위기를 극복할까요? 천혜의 답은 명확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웃과 이웃, 동료와 동료, 낯선 사람과 낯선 사람.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고 서로를 돕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천혜 이용훈 이를 부고 공동체의 부활이라 불렀습니다. 2016년 2월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도와주지 않고 기업은 구하지 않으며 은행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골목마다 작은 모임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남는 식재료를 나누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 하지만 점점 확대됩니다. 함께 밭을 일구고 함께 물건을 수리하며 함께 물물 교환을 합니다. 천혜은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서로가 있으면 도시 농업이 활성화됩니다. 아파트, 옥상학교, 운동장, 공원 한 구석, 빈 땅이 있는 것마다 작물이 심어집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시행착오를 거쳐 점점 나아집니다. 천회의를 두고 땅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자급자족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술도 공유됩니다. 목공, 재봉, 수리, 요리, 각자가 가진 기술을 서로에게 가르칩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배울 수 있고 돈을 내지 않아도 익힐 수 있습니다. 천혜은 말합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늘어난다. 물건도 공유됩니다. 공구책, 옷, 가전제품,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 빌려 쓰고 다 쓰면 돌려주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천혜 이용훈 이를 두고 소유보다 사용이라 표현했습니다. 공간도 공유됩니다. 빈집은 공동 작업장이 되고 폐견은 공동 주거지가 되며 버려진 상가는 공동 식당이 됩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간을 만들고 함께 관리하며 함께 사용합니다. 천혜용은 말합니다. 벽은 사람을 가르지만 문은 사람을 이어준다. 앞에 대신 품맛이가 늘어납니다. 내가 너를 도우면 네가 나를 돕는 방식돈 없이도 가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고 시간을 받으며 노동을 주고 노동을 받습니다. 천혜 이용훈 이를 두고 신뢰의 경제라 불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조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시하지 않았고 기업이 주도하지 않았으며 단체가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했습니다. 천회 말합니다. 위기는 본능을 깨운다. 인간은 원래 협력하도록 만들어졌다이 공동체 운동은 빠르게 확산됩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퍼져나갑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젊은이에서 노인으로 모든 계층이 참여합니다. 전에 이용훈 이를 두고 물결이 바다를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2016년 6월이 되자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여전히 나쁘고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러우며 사회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혜이 말합니다.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사람은 남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무속인들은 이 현상을 두고 상생의 부활이라 부릅니다. 한 무당은 말합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다. 둘의 품마시게 공동체의 근대화 과정에서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또 다른 점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도 주목합니다. 서구 언론들은 한국의 공동체 운동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위기를 정부 정책이 아니라 시민 협력으로 극복하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혜은 말합니다. 한국은 작지만 영향은 크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 하지만 천혜은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유지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이기심이 다시 고개를 든다. 위기 속에서 시작된 협력이 평화 속에서도 지속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뿌이내려야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 열려 있어야 한다. 내부 구성원만 챙기고 외부인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며 끊임없이 확장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6년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질서는 위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소유가 아니라 공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이것이 천혜입의 본 미래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천혜이 남긴 준비의 메시지,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천혜용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언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일이니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회의은 말합니다. 예언은 경고다.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정치는 혼란스러우며 사회는 분열됩니다. 하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줄일 수 있습니다. 천혜은 말합니다.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집은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 첫 번째 준비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지금부터 이웃과 관계를 맺고 동료와 신뢰를 쌓으며 낯선 사람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친 후에 공동체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평소에 관계가 있어야 위기 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천혜에 말합니다. 씨앗은 봄에 뿌려야 가을에 수확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옆집 사람과 인사하고 동네 모임에 참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며 함께 취미를 즐깁니다. 천혜용은 말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만든다. 급하게 만들어진 관계는 쉽게 무너진다. 두 번째 준비는 실용적 기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학벌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리, 재봉, 수리, 재배, 생존에 직결되는 기술들을 배워두어야 합니다. 천혜에 말합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힘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음식 만들기가 첫 번째입니다. 식당이 문을 닫고 배달이 중단되어도 스스로 유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옷 수선하기가 두 번째입니다. 새 옷을 살 수 없을 때 낡은 옷을 고쳐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 고치기가 세 번째입니다. 가전제품 가구, 자전거 고장 났을 때 스스로 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혜은 말합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다. 지금 시작하라. 세 번째 준비는 정신적 회복력입니다. 위기는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줍니다. 불안, 우울, 절망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면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천혜용은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까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수련을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자연 속을 걷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긍정적인 생각을 훈련하며 작은 성취를 축하합니다. 천의 이용이 말합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만든다. 네 번째, 준비는 물질적 비축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최소한의 생존 수단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천혜의 과도한 비축을 경계합니다. 너무 많이 쌓아두면 그것을 지키느라 이웃과 싸우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며칠치 식량과 물상비약과 구급 용품 손전등과 배터리 라디오와 휴대폰 충전기 기본적인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천혜용은 말합니다. 준비는 필요하지만 집착은 외롭다. 번째 준비는 정보 습득입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혜이용은 가짜 뉴스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위기 때는 거짓이 진실보다 빨리 퍼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공식 기관 언론 전문가 여러 출처를 교차 확인하고 감정적인 글은 의심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천혜이용은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잘못 아는 것은 독이다. 무속인들은 이 준비, 과정을 두고 마음의 방벽 쌓기라 부릅니다. 한무당은 말합니다. 태풍이 올 것을 알면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듯 위기가 올 것을 알면 마음과 몸을 준비해야 한다. 또 다른 점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언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문제다. 2025년 말 현재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6년 1월까지 몇 달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천혜원 말합니다. 준비한 자는 살아남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고통받는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위기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2016년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낡은 것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세워지고 불공평한 구조가 사라진 자리에 공정한 질서가 들어서며 이기심이 지배하던 사회가 협력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변합니다. 천혜 이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자가 아니다. 나는 가능성을 말하는 자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당신들의 몫이다. 예언은 그저 경고입니다. 진짜 힘은 그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2026년을 재앙으로 맞이할 것인가, 기회로 만들 것인가, 혼자 견딜 것인가, 함께 이겨낼 것인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인가, 새로운 것을 세울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천혜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2016년 1월은 멀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왕자가 무너지고 12만 명이 모이며 공동체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웃과 손을 잡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미래는 예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이 만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이겨냅시다.